자, 이게 계획 세우기인데 그 계획을 세울 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간단한 계획을 세우느냐,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느냐, 얼마나 즉각적인 계획을 세우느냐, 얼마나 행위자에 기초한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을 잘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교사들이 해줘야 될 일이고, 이걸 통해서 아이들은 보다 더 현명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실요법에서는 크게 상담의 사이클을 욕구 탐색, 그 다음에 행동 탐색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엔 없지요. 예. 이거는 문제 행동을 이미 일으켰을 때 지금 그 행동에 대한 평가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평가로 바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계획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나서 5분 내지 10분 정도 안에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년 초에 아이들에 대한 탐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로 아이들의 욕구 탐색입니다. 욕구 탐색. 자, 욕구 탐색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어떤 과목이 제일 좋아하느냐,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에 대한 탐색, 좋아하는 친구들, 싫어하는 친구들에 대한 탐색, 엄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엄마가 어때 주기를 바라느냐, 아빠가 어때 주기를 바라느냐라든지, 또는 엄마나 아빠는 그 학생에 대해서 어떤 걸 원하느냐라든지, 다시 말하면 학생을 중심으로 한 기타 가족들, 부, 모, 형제, 친구, 교사,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이 부모에게 원하는 건 뭐냐, 엄마한테 원하는 건 뭐냐, 형제한테 원하는 건 뭐냐, 친구한테 원하는 건 뭐냐, 선생님에게 원하는 건 뭐냐라는 것들을 전부 다 탐색을 해두는 겁니다. 또 반대로 필요한 것은 엄마나 아빠가 너한테 원하는 건 뭐니? 형제들이 너한테 원하고 친구들이 너한테 원하고 선생님들이 너한테 원하는 건 뭘까에 대한 탐색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의 진로에 대한 탐색입니다. 학생의 진로에 대한 탐색. 뭐가 되고 싶으니? 라고 하는 거. 뭐가 되고 싶으니? 이런 것들에 대한 탐색을 학년 초에 해두면은 그 해에 한 학생을 이렇게 지도해 나가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제가 경험상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알고 나면은 이제 평상시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 탐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년 초에 이걸 잘 탐색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만나서 3분 내지 5분 정도의 대화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가 저는요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아이가 있으면은 지나가다가 물어보시면 되죠. 자, 요즘 어떻게 하고 지내니? 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고 지내니? 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행동에 대한 탐색이죠. 이때 행동에 대한 탐색은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다시 말하면 공부를 몇 시간 정도 하고 휴식을 어떤 걸로 휴식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무슨 과목 위주로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닌다면 어떤 걸로 돌아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을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 탐색을 쭉 들어요. 선생님이 아이를 만났을 때, 자, 너는 대학을 가고 싶고 대학에서 의과 대학을 진학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엔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예.
자, 그러기 위해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어떻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 요즘 영어하고 수학을 한 3시간쯤 공부하고 있고요. 학원 한 군데 다니고 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걸 묻고 나면 바로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아까 평가 질문입니다. 아까 평가 질문.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자, 네가 이걸 원하는데, 네가 원하는, 부모에게 원하는 건 이거고, 엄마에게 원하는 게 이거고, 이거 원하는 거, 진로에 대해서 원하는 거, 학교에 대해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걸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묻고 난 다음에, 과연 그 행동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얻도록 도움이 되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행동들이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하는 질문입니다. 또는 그 행동들이면 원하는 것을 얻도록 충분하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의 욕구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가. 아니요, 조금 모자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아까 그대로 계획하기를 할 수 있죠. 예,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깨를 한번 투둑 두들겨 주시면 되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부족한데요, 모자란데요,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하기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딱 현실요법에서 이야기하는 상담의 사이클은 요 4가지의 기준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도 저 욕구 탐색을 충분히 해놓고 나면은 그 아이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그냥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고 몇 시간 정도 놀고 있고 뭘 하고 있고 하는 것들. 그리고 나선 바로 자, 그래. 그 행동들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이니? 라고 질문하는 거. 아니면 네가 지금 공부하는 양이 하루에 2시간 정도라 그랬는데 그 정도면 대학에 진학하는데 무리가 없니? 라고 질문하는 거.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스스로 모자라구나. 좀 더 해야 되겠구나.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계획하기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두 가지 예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시절에 이렇게 가만히 튀는 아이들, 주의가 산만한 아이들을 보면은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아주 이것저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이죠. 예. 그리고 쉽게 실증을 내는 아이들이죠. 자, 그런 아이들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라는 놀이를 하다가 곧바로 접어버리고 또 B라는 놀이를 찾아가고 그 다음 곧바로 C라는 놀이를 찾아가고 하는 아이한테 묻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네가 A라는 놀이를 한 2, 3분 하다가 또 곧바로 B하고 그 다음 곧바로 C를 하고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아이의 어떤 답변이 있을 거예요. 뭐 실증이 나서요 라든지 아니면 그냥 A랑 하는 거, A 놀이를 하는 것보다 B가 더 재미있고요. B보단 C가 더 재밌어서요 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함께 노는 친구들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워낙에 관심 분야가 넓긴 한데 똑같은 시간 내에 전부 다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이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인지는 선생님이 무조건 넌 이렇게 2분마다 이렇게 놀이를 갈아치우냐, 이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가 그걸 가지고 전혀 무리가 없고 행복하기만 하면 괜찮은데, 중요한 것은 그거 욕구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는가에 대한 탐색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놀이를 이것저것 바꿔서 하니까 우선 친구들을 여러 명 만나서 좋아요 라고 한다면 이 아이는 지금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저는요, 항상 이렇게 놀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반에서요, 이 놀이들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그 아이는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할 겁니다. 이상하게 제가 조금만 놀면 애들이 몰려와서요, 전 또 다른 걸 놀고요, 또 그 놀고 있으면 또 다른 애들이 몰려오고요, 전 또 다른 거 저 혼자 하고 싶고요 라고 한다면은 그건 지금 그 아이는 자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다는 호소일 겁니다. 자, 그 중에 어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보죠.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지 않고 혼자 놀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너는 친구들하고 함께 어울려 노는 것보다 혼자 노는 게 더 즐거운 모양이구나 라고 하면은 수용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네, 저는 혼자 하는 게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나는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질문을 해주는 겁니다. 또는 그 이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개의 각도의 탐색을 해본다면 꼭 지금 이 순간 저 아이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노는 것이 싫어서 그런 거니, 아니면 보통 때, 다른 때에도 항상 너는 혼자 하는 활동들을 더 좋아하는 거니 하는 질문을 더 깊이 할 수 있죠. 예, 전 평상시에도 그래요. 혼자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사회성이라든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효율적 행동을 가르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처럼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시니? 엄마하고 아빠는요, 제가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걱정이 많으세요. 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네가 사회성이, 다시 말하면 다른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전 앞으로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은 별로 문제가 되질 않는 거죠. 저도 애들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데요 하면 이제 문제가 됐죠. 아, 너도 진짜로 원하는 것은 애들이랑 잘 지내고 싶은 거구나. 예. 자, 그럼 애들이랑 잘 지내보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했니?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한 거 하나도 없죠. 애들이 오기만 하면 난 도망 다녔으니까. 한 게 없는데요. 그럼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애들이랑 함께 어울려 노는 거라면은 지금처럼 애들이 오면 도망가고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지금과 다르게 어떻게 해볼래? 앞으로는 친구가 이렇게 함께 놀자고 올 때요, 도망가지 않고 한번 놀아볼게요. 그래? 그거 참 좋은 얘기구나. 그런데 그래도 뭐 항상 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 친구들 중에서도 네가 제일 그래도 얘는 같이 놀아도 괜찮겠다라고 할 만한 아이가 있니? 예. 누구야? 누군데요? 그럼 그 아이가 함께 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걔하고는 한번 놀아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예. 근데 네가 혹시 먼저 가서 걔 아이한테 함께 놀자라고 이야기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으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네가 생각하기엔 그 친구가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함께 놀자가 올 것 같으니? 아니면 네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 글쎄요, 뭐 제가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걔는 모를 거고 제가 먼저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그럼 언제쯤 얘기해 볼까? 오늘 점심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점심 때 어떻게? 언제? 어디서? 네가 그 아이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내 앞에서 한번 해볼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엮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클은 그대로입니다. 욕구를 탐색을 하고 행동을 탐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 계획하기 위해서 아이한테 친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언제 해볼래?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볼래?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대로 나한테 한번 해볼래? 하고 연습도 시켜볼 수 있는 정녕 그 아이에게선 그런 효율적인 행동에 대한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 얹어줄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생각하기엔 조금 괜찮은 방법이 하나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는 얘기죠. 선생님의 의견이나 조언도 아이가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 안 들을 권리도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선택권을 분명히 주는 의미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에도 아이한테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반은 어차피 이렇게 자유배식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급식을 받으면 그 아이 앞에 가서 우선 앉아보기를 해볼래? 그건 할 수 있을까? 예,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한번 주고받기. 어때?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나올 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수많은 행동들 중에서, 행동 목록들 중에서 어떻게 해야 현명한 행동,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목록들을 함께 생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것들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면은 이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그 학생으로부터 그 상담을 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 고3 아이를 담임할 때였는데 학생 하나가 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여태 친구들하고 함께 노래방도 못 가봤고요. 비디오방도 못 가봤고, 만화방도 못 가봤고, 술집에도 못 가봤습니다. 지금 학생이긴 하지만 사실 고3 정도쯤 되면은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이나 비디오방이나 이런 데는 다 거의 대부분 다녀본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제 순진한 아이고 착한 아이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지금 이 아이는 순진과 착함을 넘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지금 그런 걸 못 가봤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네가 그런 데를 못 가볼 만한 무슨 이유가 있었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거든요. 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입학을 할 때요. 엄마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랬더니 네가 어떤 행동을 하건 간에 그건 네가 알아서 할 거겠지만은 그래도 네가 목사의 아들임은 항상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이는 항상 행동을 하기 전에 이게 목사의 아들이 이 행동을 해도 되나 안 되나 하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가지고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노래방 가자 그럴 때 혼자 핑계대고 못 가고 비디오방 가자 할 때도 핑계대고 못 가고 어디 가자 뭐 하자라고 할 때 그것이 다른 교인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다른 친구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목사의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못 해봤다는 거죠. 자,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욕구가 좌절됐다고 호소하고 있나요? 우선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친구들과 함께 못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가 좌절됐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자유에 대한 욕구가 좌절됐다고 호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거 친구들이랑 함께 놀고 싶기도 했었을 텐데 친구들이 가자 그럴 때마다 핑계대고 못 가고 할 때 넌 참 힘들었겠구나. 그랬더니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힘들었고 아버지가 목사인 게 원망스럽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이 순간 네가 이제 수능 시험이 그렇게 남지 않은 이 순간에 지금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는데 문제가 돼서 날 찾아온 모양인데 네가 지금 원하는 건 뭐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참 그런 것들이 답답하고 속이 상한데요. 하다못해 그런 이야기나마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네 속이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속상하고 하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구가 없는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순간은 일단은 그 아이의 심정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 아이의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하는 그런 작업도 굉장히 중요했을지는 모르지만 일단 시험을 앞둔 아이인데 그런 답답함이 아주 커서 찾아온 아이였기 때문에 우선 제가 생각한 것은 이 아이한테 뭘 정말로 필요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어보고 그런 것에 대한 효율적 행동을 선택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네가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이야기를 한 대로 친구를 하나 사귀었으면 좋겠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두 번 만나도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1년, 10년을 만나도 친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속내를 확 털어놓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친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잘 못 노는 것도 아니고 교우 관계가 이렇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그런 속내, 자기의 속상함, 자기의 답답함을 하소연하고 털어놓을 만한 그런 친구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참 좋다. 그러면 네가 생각하기에 혹시 얘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 아이 있니? 예. 걔가 내가 아는 아이니? 예, 누구누구다. 그렇구나. 그런데 걔는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니? 아니요. 자, 그러면 말이다. 네가 이렇게 적어도 그 아이하고 친구를 하고 싶고 그래야 이렇게 그런 속내나마 이렇게 좀 털어놔야 지금 숨통이 좀 트일 것 같고 이 순간 중요한 시험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이 순간 이 고비를 잘 넘길 것 같은데 너 혼자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보지 않는다면 과연 그 친구나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볼래?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 좋은 생각이구나. 자, 언제쯤? 오늘은 제가 못하고요. 따로따로 가니까
집은 한 방향인데 걔는 학원 다니고 저는 그냥 바로 집으로 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내일은 같이 집으로 갑니다. 그럼 내일 언제? 집에 가다 보면은 그 중간에 조그마한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잠깐 이야기하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친구가 내가 그 친구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볼래? 했더니 야, 누구야? 난 사실 이러한 것 때문에 참 이런 속내를 서로 주고받을 만한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동안 쭉 봤더니 네가 가장 신뢰스럽고 나를 이해해 줄 것 같더라. 그래서 너하고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니?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뭐 그 아이가 뭐라 그럴까? 그랬더니 그 아이도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고서 이제 아주 환히 웃으면서 이제 상담실 문을 나갔어요. 자, 그것도 어쨌든 이 아이가 원했던 것은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나마 충족시킬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태껏 해본 행동이 없다. 그러니까 효율적이건 비효율적이건 어떤 행동을 선택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보겠느냐. 자, 지금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다. 친구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 자, 언제? 즉각적이죠. 내일 정도에 집에 가다가 어디서 뭐 놀이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연습시켜까지 보는 거. 조금 더 나아가면은, 그래. 그런 말이다. 혹시 내가 그게 참 궁금해서 그렇기도 하고 네가 제대로 했나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도 그런데 네가 혹시 그렇게 친구한테 얘기를 해놓고 내일 저녁에 모레 학교에서 만나서 얘기를 해도 되지만 모레 저녁에 나한테 전화를 미리 한번 해줄 수 있을까? 하고까지 한다면은 선생님이 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내 문제에 당신의 문제처럼 염려해 주시는구나라는 마음까지 전해지기 때문에 관계가 훨씬 더 촉진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학교 현장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학업 문제건 성취 동기에 관한 문제건 비행의 문제건 어떤 거든 간에 아이들이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충족시키려고 하는 욕구가 뭔가를 탐색하는 거. 하다못해 아이들이 도벽 뭔가 담의 물건을 훔치는 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인가요? 물건을 훔쳐서 그 돈 가지고 친구들하고 유흥지로 놀러 가고 싶다면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겠죠? 예. 매일 용돈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훔쳐가지고 친구들하고 빵 사먹고 음료수 사먹는 데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건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걸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술을 갈고 닦아서 대한민국 최고 가는 도둑이 되리라 라고 생각을 했다면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일 거고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뭐든 간에 충족시키고 싶어하는 욕구가 무언가에 대한 탐색. 자, 그것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왔는가를 구체적으로 거의 육하원칙에 만들 정도, 육하원칙에 이렇게 붙일 정도로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탐색이 되어야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행동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니 이 정도면 아마 평가 질문은 거의 다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더 효율적인 행동을 설계하고 계획시켜주기. 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현실요법에서는 이것을 상담이나 지도의 과정에서만 쓰지 말고 항상 생활 속에서 이걸 적용시키라는 거죠. 이걸 선생님들 스스로도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지금 내가 충분히 하고 있나?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지? 그 정도면 충분한가?
좀 더 하거나 다르게 해본다면 어떤 걸 더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생활화시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현명한 삶, 더 능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실요법에 대한 가장 큰 주안점일 겁니다. 오늘은 교실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좀 산만하거나 튀는 아이들을 어떻게 현실요법으로 적용시켜서 지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욕구 탐색이나 학생들의 욕구 탐색, 그 다음에 행동 탐색, 평가하기, 계획하기라고 하는 이 순서, 현실요법적 체계, 이거를 선생님들이 잘 좀 익히시고 학교 현장에서 순간순간 잘 쓰실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연마 좀 해주셔서 학교 생활을 보다 더 학생들이 즐겁고 좋은 추억거리를 남을 수 있는 그런 학교, 그런 행복한 학교, 좋은 학교, 그런 걸 만들어 나가는데 선생님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